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 속 지하철을 타고 60년 만에 개방된 비밀의 숲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갈 곳은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도 새로운 명소로 아주 인기가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럼 같이 떠나보실까요? 오늘의 출발역은 2호선 신림역 3부 출구입니다. (3부) 출구에서 나와서 100m 정도 가시면 됩니다. 조금 걸어가시면 신림사거리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516번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배차 간격은 5분 정도로 자주 있습니다. 버스로 약 20분 정도 걸려 오늘의 출발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앞입니다. 요새 관악산이 운을 틔워주는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버스 정류소 바로 앞에서 등산로 이정표를 따라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갈 코스는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악산 아래쪽 능선을 따라 둘러가는 코스입니다. 관악산은 언제나 인기가 있던 산이었지만 요새는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우선 깔딱고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 가시면 제4쉼터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정상으로 가는 쪽이고 저는 오른쪽 계곡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코스를 벗어나 관악산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면 시원한 물소리가 반겨줍니다. 등산객이 드문 조용한 코스라서 더 좋았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에 가면 정말 멋지겠는데요. 관악산 계곡길은 조용하고 호젓하게 걷기에 딱 좋았습니다. 계곡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제법 길이 넓어집니다. 들리는 건 물소리와 새소리뿐이네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이지만 마치 강원도의 깊은 숲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계곡이 끝나는 쪽에 화장실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지나면 제4쉼터가 나옵니다. 숲속에 있는 아주 넓은 쉼터인데요. 예전에는 이 근처에 캠핑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니 버스 정류장에서 이쪽으로 바로 오는 지름길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돌아서 와도 계곡길도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길 건너편엔 나무 데크들이 있습니다. 저기가 야영정이었을까요? 제4쉼터를 지나 본격적인 숲길이 이어집니다. 이제 무너미고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다소 복잡하고 시끌벅적했던 관악산의 메인 코스를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숲길이 시작됩니다. 이 길을 초록숲길이라고 부릅니다. 초록숲길은 이름답게 초록이 가득한 숲길인데요. 제가 촬영을 했을 때는 이제 막 잎사귀가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4월 초부터는 정말 멋진 초록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적한 숲길이지만 길도 아주 잘 가꿔져 있고 평탄한 편이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길도 거의 외길이라서 길을 잃을 걱정도 없고요. 조금 걸어가니 숲속 작은 약수터가 나옵니다. 컵이 많은 걸 보니 음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수량도 제법 많았습니다. 약수터를 지나시면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전체 코스 중에 유일하게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이정표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은 삼성산 방향이고 가운데 무너미 고개 방향은 2시 방향입니다. 도르산 갈 때도 또 실컷 먹을 거야. 그런 느낌일 거야. 그럼 4월 주겠지. 12일이야. 희미하게 나 있는 2시 방향의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길이 좁아지는데요. 좁은 길은 무너미 고개 입구로 이어집니다. 무너미라는 뜻은 물을 넘는다 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계곡물이 넘치거나 많으면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나무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네요. 이 고개는 굵은 바위로 물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이 수로를 따라 세차게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오래된 좁은 고개를 넘어가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무너미 고개 정상에서 왼쪽으로 좁은 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요. 아마 물길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된 고개인 것 같습니다. 무너미 고개를 넘어가면 확 트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저 특이한 바위는 분명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새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이 바위는 아주 신기했는데요. 사실 바위를 받치고 있는 나무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나무가 바위 모양에 맞춰 딱 맞춰 자랐는데요. 마치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나무가 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바위가 먼저 있었을 것이고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바위를 감싸게 된 것이겠죠?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낡은 숲속 초소가 나왔습니다. 제법 큰 초소였는데요. 원래 어떤 목적의 건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부는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있네요.
초소를 지나면 길이 넓어집니다. 다양한 지형 덕분에 심심하지 않은 코스입니다. 저 앞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요. 부러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바리케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숲속 정자 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자 주변 경치가 좋아서 잠시 쉬었다 가기 좋았습니다. 조금 더 가니 저 멀리 철책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미리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올해 개방된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후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관악수목원이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수목원은 1967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교육용 수목원인데요. 원래는 서울대 농과대생들과 연구진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약을 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은 검색창에 안양수목원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안양수목원 방문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날짜와 방문 인원을 체크하시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잘 저장해서 보여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하루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호문에서 정문까지는 약 1.6km인데요.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안양수목원은 서울대학교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라 아주 다양한 품종이 있고 수십 년간 개방되지 않아서 잘 관리된 숲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지나왔던 관악산 계곡에는 물이 없었는데 수목원에는 계곡물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댐을 쌓아 놓아서 시원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계곡물이 참 맑네요. 이제 봄꽃도 피기 시작해서 지금쯤이면 만개했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나무들도 많고 하나하나 눈에 익혀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안양수목원은 걷기에 참 좋은데요. 다양한 수목과 함께 천천히 걸으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중간중간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곳도 참 한적하고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샛길이 있어서 다양한 코스로 걸어볼 수 있었는데요. 봄에는 다양한 야생화도 핀다고 하니 4월에 한 번 더 찾아와야겠습니다. 반대쪽 산 능선을 보니 다른 코스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수목원 안에 있는 여러 코스를 모두 걸으려면 2시간은 걸릴 듯합니다. 이곳은 수생식물원인데요. 연못 위에 두루미 한 마리가 사냥 중이네요. 이곳은 교육시설이다 보니 온실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게 아쉽습니다. 수목원 내부에는 큰 쉼터와 넓은 잔디멋도 있는데요. 물을 제외한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큰 연구소와 정문이 보입니다. 호문에서 걸어서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문을 나서면 안양예술공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안양 시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공원인데요. 여기저기에 예술 관련된 건축물도 많고 특히 먹거리촌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식당과 카페들이 줄을 지어 있어서 뭘 먹을지 고민이 될 정도네요. 저는 오랜만에 돼지갈비로 뒤풀이를 했습니다. 예술공 곳곳에는 특이한 건축물이 많은데요.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안양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예술공원에 있는 여러 건축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꽤나 많은 건축물이 있네요. 예술공원을 내려오다 보면 큰 계곡을 끼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옆에는 큰 카페 거리가 있는데요. 지저분했던 계곡의 평상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아주 넓어 보입니다.
카페 거리를 지나면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에도 한평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직접 올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종점에는 두 종류의 버스가 있는데요. 2번은 안양역 쪽으로 가고 2-1번은 평촌역과 범기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년 만에 개방된 비밀의 숲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